이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닷길,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극 항로의 전략적 요충지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죠. 전 세계가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환적항을 가진 부산시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북극 항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미래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실장님도 지금 부산시 북극항로 개척 전담 조직 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부산시가 이렇게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개척에 나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경이 뭡니까? 이미 기후 변화로 이제 뜨거워진 북극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 주도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부산시가 예전에는 조금 그 수동적인 어떤 대응 중심이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척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뛰어든 배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대 실제적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그 운항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북극 항로를 통과한 선박이 97회, 총 물동량도 한 4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그 빙상 실크로드라는 어떤 전략을 내세워서 중국 북부에 위치한 텐진항을, 일본은 그 최북단에 위치한 토마코마이 항을 북극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까지 이제 북극 경쟁에 뛰어드니 우리 부산이 이러한 가운데서 실질적인 어떤 실익을 확보하고 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실크로드 유럽으로 맞습니다. 가는 길. 그 사실은 이제 길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극 항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북극 항로가 북동 항로. 그리고 캐나다의 연안을 통과하는 그 길이 북서항로. 라고 크게 일단은 두 가지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린란드가 그린란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사고 싶은지 오늘 주제인데요. 결국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의 교차점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과 이게 대서양을 가는 최단 바닷길이라는 건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선언이 임박했어요. 그 이후가 되면은 그 북극 항로 개발에도 여러 변화들이 좀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다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에 러시아가 바로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후 복구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러시아 석유 생산의 80%, 천연가스 생산의 90% 이상이 바로 이 북극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 자원들을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 바로 러시아의 어떤 필요들이 있고요. 아울러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밀월 관계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 북극 항로 운항 실적을 보면 95%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가던 걸 위로 후딱 위로 이제 가게 됐고 이미 북극 항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어떤 수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의 주 내용인 것처럼 바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바로 세빙선단도 증강하고 이 트럼프 위기가 이런 러시아와 또 중국의 어떤 밀월 관계를 가만히 자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북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바로 그 전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된 북극 항로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린란드가 이게 덴마크령인데 트럼프 요즘 입될 때마다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자, 이 야욕을 드러냈단 말이죠. 여기까지 매입을 해서 그러면은 북극 항로 좌우와 가운데까지 모두 섭렵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 같은데 이 진짜 속내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는 어떤 실익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정치적 이유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그 시도는 단순히 그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결국 전략적인 포석이고
이 북극 항로를 바로 전략적인 어떤 관점이자 미래 에너지와 히토류 저장고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정학적 가치는 그린란드는 섬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그 강원도와 또 그 경기도만큼의 양의 얼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북방부에서 제일 큰 섬을 가지게 되면 바로 전략적인 욕심지도 가지게 되고 자원적으로도 개발이 쉬운 지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군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원래부터 이 그린란드는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가 위치한 곳이었고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더 군사적 이유가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군사적, 경제적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금 땅으로 보이겠어요, 이쪽이. 예. 자, 지금 그 북극 항로의 지리적인 또 경제적인 이점들을 대략 같이 좀 듣고 있는데 실제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좀 책정할 수 있을까요? 북극 항로에. 그런데 이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치들은 어떤 물류 비용의 절감 또는 자원 개발의 기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물류적으로는 이제 부산에서 바로 로테르담 항만으로 간다면 운항 시간은 10일. 그리고 거리와 연료비는 한 3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해에는 전 세계 미발견된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북극 항로의 가치는 아마 트럼프 2.0 시대에 이제 미국이 북극 항로 개척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기자회견에서 40척의 대형 그 세빙선을 건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빙선은 일반 선종에 비해서 30%에서 50% 비싼 선종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LNG 수출이 재개되게 되고 전문가들은 100척 이상의 LNG선이 신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일부들은 이제 내빈 기능을 가진 그런 LNG선이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어떤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산업, 해양 산업의 기회들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가치는 어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가치는 증강시키고 부정적인 가치는 좀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인류 공동의 지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휴머니즘적으로 접근해야 될 인도적 차원에서 맞습니다.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하네요. 부산이 단순한 북극 항로의 이 관문 도시를 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의 도시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산이 그 게이트웨이 시티라고 하는 어떤 관문 도시의 어떤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들어오고 화물을 처리하는 그런 도시였다면 이제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이 북극 항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또 책임을 짓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러한 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미러 간의 어떤 첨예한 이런 관계 속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수행을 하면서 결국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연 뭐 100회 가까이 운항을 한 것 보면 이미 빙하도 많이 녹았겠지만 그 충분히 항로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은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부산시 차원에서 뭔가를 좀 연계하고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전략들. 그러니까 배후 연계 관련된 산업들 확충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죠.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에 바로 유럽의 조선 기술과 금융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극해 시대, 새롭게 열린 북극해 시대에 결국 해양, 금융 관련된 어떤 기반 시설들이 대폭적으로 확충이 되고 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 부산의 현안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법원 그리고 뭐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성 같은 어떤 그 부산의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되는 이유가 결국
이 북극해 항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그리고 북극 항로와 관계된 여러 본사들이 바로 부산에 오고 그러한 예.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체계가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바로 북극 항로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시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양, 금융 동시에 함께 발달해야 되겠군요.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뭐 일자리라든지 부가가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은 다양한 어떤 그 부분의 수요가 창출이 될 거고요. 예.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 지금 반도체들은 아시다시피 미국 본부로 이제 본 국토로 가서 이제 유치가 되지만 조선 산업은 지금 미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세빙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미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부산에는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박들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이미 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부산의 새로운 기회와 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명확한 블루 오션이라는 것 그리고 부산은 차곡차곡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